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별다른 이슈가 크게 없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별주 위주의 장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웹툰 관련주들 상승을 보였고요. 장 후반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별주 장세, 테마주 위주 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저희가 생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들과 생방송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최근 수익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동신건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지난주에 제공을 해주셨고요. 두 가지 공략주가 모두 다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상승이 나왔던 PI 첨단 소재 역시나 저희 노란톡 공략주로서 5.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애니능률은 현재 16%, TSE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생방송 공략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전문가님 두 분께서 종목 상승률 대결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윤호 전문가님과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두 분이 각자 종목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어떤 분의 종목이 더 상승이 나왔는지 대결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의 승자는 바로 이윤호 전문가님이었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윤호 전문가님의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10.7%, 전차남 전문가님의 동신건설은 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아쉽게 간발의 차로 또 이렇게 승부가 결과가 났습니다. 10.7%와 7% 각각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종목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분이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주실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윤호 전문가님의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살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이후로 빨간불만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암호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는 암호화폐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만 기록을 하면서 현재 10.9%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전차남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저점 부근에서 잘 잡아주셨는데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이 조금 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전차남 전문가님은 7% 상승률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신건설이라는 지난주 종목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종목 이외에도 최근 생방송 공략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정부 정책주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펴보시면 애니능률도 최근 시장에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노란톡 안에서 애니능률입니다라고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 제공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공략주였던 TSE 이 종목은 28.2%라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고 현재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 생방송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제시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노란톡 안에서는 수익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살펴보시면 노란톡 종목이었던 PI 첨단 소재가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5.5%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살펴보시면 매수가 38,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과
사업 영역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모든 포인트를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 공략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PI 첨단 소재 32,500원에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남겨주고 계시죠. 전문가님들께서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수익금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분은 70만 원 가까운 수익금, 이분은 또 40만 원 가까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셨습니다. 이 PI 첨단 소재 또 이렇게 수익금도 천차만별인데 전문가님들께서 노란톡 안에서 매수와 매도 잡아주시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또 수익 실현 도와주셨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주였던 이 코난테크놀로지 역시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 역시나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공략 주신 종목이고요. 동신건설과 에이티넘 인베스트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각각 10.9%, 7%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 저희 증시콜라텍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종목으로도 수익 실현하실 수가 있었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애니능률과 TSE, 슈프리마까지 모두 다 저희 콜라텍에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생방송 공략주와 더불어서 노란톡방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서 생방송 공략주들부터 히든 종목들까지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전문가님들이 종목 대결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각자 한 종목씩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노란톡방 안에서 브리핑 들으시고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은지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투표를 반영해서 저도 마지막에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들 노란톡방 안에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서 오늘 스타크래프트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더 크게 올라갈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명의 전문가 1대1 정면 승부가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전문가님들의 공략주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전문가님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인 만큼 종목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들 인사 먼저 나눠보고 오늘 시장 또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인사드리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금리 이제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 유지를 시킬 거다라는 이제 FOMC 회의록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사실 이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의 피로도, 이 경제적 피로도도 솔직히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동결까지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경제적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천남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그 수익, 여러분들께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증시콜라텍과 스타크래프트와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은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FOMC 회의로 공개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강세를 나타내려고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까보고 나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오픈해놓고 보니까 고금리가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돌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모습을 좀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전 지금 유가도 사실 그렇게 고유가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또 역시 많이 둔화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일단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실해진 부분이고 내년에도 진짜 아무리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해에 사실 이제 사탄 랠리가 올 거냐 산타 랠리가 올 거냐 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산타 랠리에 조금 더 가까워진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천남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사탄 랠리도 아니고 산타 랠리도 아니고 데빌 랠리가 올 거다. 데빌 랠리요? 말 그대로 악마가 오는 그런 시장이 올 거다.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난 새벽이었죠. FOMC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미국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을 비롯해가지고 그 외 연준 의사들 같은 연준에서 유명한 이런 조금 경제 인사들 같은 경우도요. 단 한 명도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 또는 인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준금리 인하설 가지고 우리 이윤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저도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2024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상반기부터 2024년 처음으로 열리는 FOMC 회의서부터 기준금리는 0.25% 인상될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승부의 대결을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지난주에 각각 에이티넘 인베스트였죠. 네, 이윤호 맞죠. 전문가님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전천남 전문가님이 동신건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3% 차이로 지셨어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네, 이게 동신건설이 네. 3%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동신됐어요.
농담입니다. 오, 예, 이렇게 아무튼 재밌지 지난주- 않았나요? 예. 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승부가 또 결정이 났는데 네네. 이윤호 전문가님의 소감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3% 갔다가 3.9% 예, 정도 되죠. 뭐 네. 3.9% 갔다가 사실 그렇게 뭐 거의 아.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네. 저는 지난주에 이걸 가져 나왔던 이유가 적어도 이 전차남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왔던 그 동신인지 뭔신인지 네. 그 건설보다 한 20% 이상은 앞서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아우. 하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다른 섹터로 수급이 옮겨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약간 비트코인이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해서 횡보하는 모습도 약간 보이면서 조금 약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번에 다시 한번 전찬남 전문가님을 다음 주에는 20% 이상의 차이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전차남 전문가님도 정말 안타깝게 지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저는 싶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이 부분인가요? 상승률을 집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혹시나 승률이 조작되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네. 조금 가지는 입장이고요. 네. 이게 동신건설 같은 경우가 좀 이게 승률을 집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알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왜 아직도 졌는지, 제가 사실 좀 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정치 테마주가 이번 주 시장에서 핫할 거다, 이거는 맞췄어요. 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한 땡땡을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 땡땡을 공략을 해가지고 네. 진짜 동신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정말 아쉽게도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이제는 정치 테마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주 시장 내내 정치 테마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정치 테마주들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0%, 15% 가까운 상승 보인 종목들도 많죠. 이런 종목들 지난주 7%와 10.9% 이런 상승률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종목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쪽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더 공감이 가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공략주가 더 궁금한지 직접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님 공략주를 만나봐야 할 시간인데요. 우선 순서를 지난주 승자가 정하는 걸로 할까요? 제가요? 네. 그럼 당연히 제가 먼저 하죠. 아, 먼저 하는 게 좋으세요? 먼저 해가지고 그냥 기선 제압을 네. 먼저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좋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 브리핑 먼저 들어볼 건데요. 제한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5분이요? 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일단 섹터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오늘 어떠한 이슈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북한에 이제 우리나라와의 좀 군사 협정을 좀 파기를 한다고 선언을 했죠. 자, 군사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섹터가 좀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을 것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주목받지는 않는 이슈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방산 있죠. 그렇죠. 그 방산주가 좀 앞으로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방산주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산주 중에서도 어떤 게 좀 앞으로 부각을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9.19 군사협정 이 파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협정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협정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정익 항공기. 이제 고정익이라는 게 뭐냐면 날개가 딱 고정돼 있는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 같은 날개가 막 회전하는 그런 이제 항공기들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익 항공기랑 이제 사실상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뭐다? 정찰기. 이제 북한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찰기로 인한 이렇게 이제 정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공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자, 한 1년 전쯤이에요. 1년 조금 안 됐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바로 북한의 무인 항공기 침범을 허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UAM 관련주라든지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비를 한다는 이유로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딱 잡아야 되는 그런 섹터는 바로 드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간단한 네. 겁니다. 아나운서님, 바로 옆집 사람이랑 네. 바로 옆집 사람이 날 막 죽이려고 들어. 예를 들어서 좀 네. 극단적으로. 네.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신고를 하는데 네. 그 신고할 곳이 없어. 만약에. 피해야죠. 그렇죠. 숨어야죠. 어떻게 피해야 돼? 그 사람의 동태를 살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CCTV를 달겠죠. 일단 그렇죠? 네. 그 CCTV 가지고 이 사람이 대체 내 문 앞에서 뭔 짓을 하고 있나 이걸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늘에 CCTV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무인 지켜봐야 된다. 항공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방산에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음. 국가적 차원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드론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론 관련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띄워드리겠지만 베셀, 뭐 제이시언 시스템, 나무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과도 같이 묶이죠. 이제 한비소프트, 해성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들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드론 관련주죠. 자, 요 중에서 어떤 걸 도대체 우리가 봐야 하는가? 자, 일단 여기서 뭘 빼야 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군용이 아니면 일단 웬만하면 빼는 게 좋아요. 그냥 그렇겠네요. 산업용이다, 뭐 이런 네. 걸. 그러면 일단 뭐 베셀이라든지 뭐 나무가까지는 그래, 오케이. 근데 뭐 파이버 프로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솔직히 약간 애매해요. 얘는 수송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드론과 관련된 뭐 동호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관련주로서 대장주로서 나오는데 이번엔 대장주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는 게 뭐 해성옵틱스, 뭐 퍼스텍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생소한 게 있죠. 전문가님 지금 시간이 1분밖에 1분 남지 남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유콘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44% 그러니까 자회사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유콘 시스템이라는 곳이 바로 이 무인 항공기 그리고 특히나 군용 항공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이 이번에 분명 무인기나 뭐 정찰용 드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한번 대장주로서 상한가 노려볼 만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1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주가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가를 보면 자, 최근에 한 5월, 6월쯤에 굉장히 이 방산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한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가장 많은 좀 이렇게 가장 지지선이 많은 얼마다? 3,300원 선에서 딱 안착해 있다. 네. 지금 주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전문가님. 제가 이따가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드론 관련주, 방산주 중에서도 드론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윤호 전문가님의 브리핑 들어봤고요. 이제는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의 종목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5분 동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5분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잖아요. 네. 그 수익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은 수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20%, 30%, 뭐 다른 타경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00%의 수익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기본 수익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만족한다 이거예요. 근데 네. 그 기본 수익 같은 경우도 최소 5%에서 10%만 일주일 사이에 영웅 전참이 내드린다고 하면은 영웅 전차남을 안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 종목을 공략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기본 수익은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 수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일단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브리핑 들어봐서 알겠지만 아주 정신 없었죠. 네. 그리고 또 다 이야기도 하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간결하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처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전 수혜주의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눈이 있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산 테마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드론 테마랑 조금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깊은 공통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윤호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드론 테마는 방산 테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거는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정치 테마, 원전, 또 방산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원전 테마주 이 회사가 속할 수밖에 없는 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CI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요. 논의 핵 계측기라고 해가지고 원전을 건설하고 원전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이 회사는 제조를 하고 이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또 진행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소형 원자로 건설이라든지 바로 폴란드나 유럽 같은 경우에 원전을 대한민국이 수출했을 때 바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바로 수혜주로 부각돼서 이 시장에서 항상 상승 및 상한가가 나왔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소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됐을 때도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까지도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테마주를 내가 좀 찾고 있었다, 원전 테마주를 공략을 하고 싶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하단의 안내 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 코라텍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단 첫 번째 모멘텀 말씀드린 이 원전 테마주 공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제 영국에서 원전 셀즈 사업을 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대한민국이 영국을 통해서 2,700억 달러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매출이라든지 흑자 같은 경우를 성과를 또 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원전이 있으니까는 원전 테마는 내일 또는 그 다음 주에 상승 나온다 해도 절대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정치 테마주 봐야 되는데 제게 남은 1분 40초 여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 요즘 핫한 게 누구예요? 현재 한땡땡 법무부 장관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뭐 체시스, 태평양 물산 이런 거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아직 한땡땡 법무부 장관 수혜주가 맞는데도 아직 이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종목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여기 잘 보세요. 사회이사 같은 경우가 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회이사 세 분 같은 경우가 우리 한땡땡 법무부 장관과 고등학교 같은 해에 졸업을 했어요. 한마디로 친구라 이거예요. 깐부라 이거예요. 우리 한땡땡 법무부 장관과 이 회사의 사회이사가 깐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현대고등학교의 동기, 1973년생 동기 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사진이나 졸업 앨범 같은 거 보면 같이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는 한땡땡 법무부 장관 이 나중에 총선에 대한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승 모멘텀은 제가 나중에 필살기로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본인 종목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필살기로 억누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의 모멘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의 모멘텀은 총 세 가지. 추석 선물 세트나 설날 선물 세트도 하나 받는 것보다 세 개 받는 게 좋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브리핑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최근 북한의 9.19 군사협정 파기 선언과 관련해서 방산 관련주들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세 가지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가장 큰 모멘텀 원전이라고 합니다. 원전과 정치 테마, 또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정치 테마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방산 모멘텀까지도 가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의 종목 여러분들 간략하게 또 브리핑을 들어보셨는데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다음 주에 더 상승할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더 궁금한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테마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윤호 전문가님 혹은 전차남 전문가님의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전문가요? 라고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 종목을 또 만나봤는데 이제는 종목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자 좀 짧게 브리핑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내 종목이 더 괜찮다 이런 어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전차남 전문가님의 종목을 들으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네. 일단 원전 관련된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테마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원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일단 유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대체 에너지인 원전이 좀 이렇게 수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큰 수출 이슈나 이런 것들에만 진짜 살짝 반응이 나오던 원전 관련주가 정치 테마에 엮여서 같이 나올까요? 상승이? 저는 그게 좀 의문인데요. 일단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조금 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좀 실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전 테마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치 테마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최근 들어서 동전주에서 지폐주가 된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전주에서 지폐주요? 어떤 종목이죠? 바로 체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오. 근데 그 체시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는 GM 대우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잘 키워둔 계열사 하나인 넬바이오텍 때문에 빈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또한 이 또 체시스 같은 경우에 또 대표이사가 청주안 씨야. 네 어디 한시고 해가지고 청주안 씨야. 그래가지고 오. 이게 현재 법무장관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동전주에서 지폐주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은 여기서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제약바이오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동전주에서 지폐주가 된 케이스니까는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원전 테마주로 처음 부각돼서 상승 나왔지만 이제는 정치 테마주로 부각돼서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원전 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안녕하세요라는 님이 정태주가 요새 핫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정치 테마주가 최근 시장에서 강세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은 이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나 내 종목이 더 괜찮다 싶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오늘은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수익 고문을 하고 있다. 수익 고문이요? 네. 이게 희망 고문을 어떻게 보면 돌려서 수익 네. 고문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드론을 실제 써보시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보면 드론 관련주를 가지고 왔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너무 많이 피 흘렸다. 이제 그만 때려라. 많이 맞았다 아이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실제로 두 국가 같은 경우가 이제는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는 드론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뻔한 소재고 너무 좀 흔한 소재예요. 너무 진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드론으로 올라간다? 저는 이 드론으로 올라가기보다도 오히려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 저 역시도 과거에 다른 타 경제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드론으로 올라가기보다도 이거는 조금 로봇 테마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부각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윤호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부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드론 관련주보다는 로봇 테마로 엮일 수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 강점으로 엮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요. 굉장히 섹터가 많이 겹섹터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드론에 관련된 거는 이제 좀 이번에 집중할 만한 그런 사업 영역을 그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일단 뭐 수익 뭐 희망 고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저한테 졌어요. 지난주는 오. 달라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달라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한테 보기 좋게 좀 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로봇 테마, 물론 로봇 테마 관련해가지고도 충분히 대장주로서 상상 나왔던 그런 회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이런 이슈, 이 지뢰 제거기를 이제 지원한다 이런 이슈에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모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로봇 뭐 개발 중단했나요? 삼성전자가 뭐 사업 철회했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그런 협정을 사실상 이렇게 폐기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이 회사가 좀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이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즉 드론 사업이 시장에서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집중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포퓰리즘인가요? 이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각자 공략주를 제공해 주시고 또 두 분이서 토론을 이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각자 의견을 들으신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면 더욱더 방송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전문가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는 뭐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이 더 좋습니다라고 노란톡방 안에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제가 방송 마지막쯤에 참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택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저희가 생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셔서 두 분의 전문가님 종목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노란톡방 안에서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추천주 매수 그리고 수익 청산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지난주 두 분의 전문가님 종목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이 3.9% 더 상승하면서 10.9%, 전차남 전문가님 7%로 지난주 종목이 또 한 주 만에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님 공략주들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렸기 때문에 공략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못다한 말씀이나 시청자분들께 더 어필하고 싶은 점을 간략하게 한 3분씩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제가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의 이야기를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런가요? 오히려 그 시간을 좀 이득을 봤다? 오.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로봇에 대한 모멘텀 말씀하시는 거죠? 로봇이랑 우크라이나 네. 이제 전쟁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더 연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딱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와주신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뭐 아무튼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종목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지난주에도 지금 이제 이 노란 톡방이 보면요. 지금 뭐 전찬남 전문가님 승이요. 뭐 정태주가 요새 핫하던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게요. 있어요. 네. 참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전문가님. 참 제가 전생에 죄를 졌나? 여론이 참 좋지 않은데 지난주에도 똑같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정태주 핫한 거 맞아요. 한동훈 관련주 핫한 거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소문난 잔치집에 뭐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잔치집이다. 저긴 지금. 여긴 아직 소문이 덜 났다. 아직 먹을 게 푸짐하게 차려져 있다. 그리고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노라고 할 수가 있어야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게 뭐다? 이윤호의 드론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또 간략하게 마지막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도 아직 못다한 말씀이나 해당 종목에 대한 더 남은 포인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은호 전문가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네.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어요. 남들이 예스 할 때 노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왕따 돼요. 네, 그럼 소외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소문이 안 날 정도면 얼마나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나는 겁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반박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호 전문가님의 저는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약점이요? 네, 저분이 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요? 네, 군대를 안 갔습니다. 어머, 네. 그러니까요. 어머, 군대를 안 그런데 지금 방산주를 그러니까요. 군대를 안 가신 분이 방산주를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으신 분이 네. 저출산 종목을 가지고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네. 보면 실제로 이 종목들의 상승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분위기만 봤을 때는 이미 제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상승의 기운을 더 가지고 있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쟁쟁하게 토론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금 노란톡 안에서는 두 분 종목이 모두 다 궁금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딱 한 분을 찝어주시는 게 아니고 두 분 종목이 모두 다 궁금해요. 드론도 궁금하고 정치 테마주도 궁금해요. 이렇게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두 분 공략주는 다음 주에 또 수익률 대결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공략주가 모두 다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딱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직접 참여도 진행해 주시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커피도 받아보시고 종목으로 수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를 간략하게 만나봤는데 드론과 정치 테마, 복합 모멘텀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은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윤호 전문가님은 뭐 드론 관련주잖아요. 드론이면서 방산이고 로봇까지도 가지고 있는 갑자기 회사라고 또 세 개가 됐네요, 전문가님. 가장 집중하는 거, 네. 집중할 만한 거 하나에만 집중하자 이겁니다. 네. 드론 쪽으로 집중을 하자. 네. 하지만 로봇과 방산과도 연관이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시장에서 그만큼 부각받을 네. 게 많다. 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드론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집중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드론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님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내 공략주가 더 낫다, 내 공략주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두 분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천함 전문가님이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은호 전문가님? 얼마죠? 네? 얼마죠?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게 물론 종류마다 다르고 이 네. 드론 같은 경우가 이 활용성이 또 다른데 이게 실제로 이 무인 드론기 이게 또 얼마 전에 2022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 소형 드론기 같은 경우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드론 이 창설 부대를 창설하고 이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비대칭 무기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너무 이게 시기상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드론 업체들 한마디로 드론을 전쟁으로 이 수행하는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미 유명한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란제 드론 같은 경우 쓰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제 드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이런 드론 회사 같은 경우가 드론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그런 이제 해외에 있는 그 회사들도 역시 굉장히 좀 방산업계에서 특히나 이 드론 업계에서 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집중을 할 거면 우리나라 K2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만 치면요. 네, 우리나라 소총 왜 만들었어요? 그죠? 아, 지금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왜 만들었습니까? 국산 무기를 왜 만드는 거예요? K2도 안 들어보신 분이 네. K2를 물어보니까는 왜 만들었죠? 네. 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각 나라마다요. 뭐 물론
약간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수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되면요. 그 국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좀 종속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의 좀 국산화를 이룬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전부터 계속해서 무인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냥 그렇던 방산 회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서야라도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드론과 정치 테마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사실 종목에 대한 토론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 시간 딱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만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찬남 전문가님 먼저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한번 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이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보다 더 상승 나올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영웅 전차남한테 베팅을 하고 싶다. 영웅 전차남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바로 손 밑에 있는 QR코드 있잖아요. 여기에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 증시콜라텍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는 이윤호 전문가한테 걸겠습니까? 나는 영웅 전차남한테 걸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기 대통령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에 당선될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인물에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감에 어울리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총선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요. 너도 나도 한땡땡 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땡땡 법무부 장관 이 수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내년 총선까지도 5월까지도 저는 이게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이 회사는 저는 원전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총선 이전에는 최소한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슈 부각 남겨주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테마주, 내년 총선까지도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윤호 전문가님도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가장 잘 아실 수가 있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무인 항공기랑 그리고 각종 방산 미사일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산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이슈에 부각을 받아서 분명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방산 관련된 이제 대형주들 제외하고 중소형들 중에서는 방산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데 이제 좀 부각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장주로 상승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 어떻습니까? 대장주로서 상승 나왔던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빠지더라도 더 상승이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대장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으시기 어려우시다면 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평소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이런 대장주들 그리고 이걸 언제 잡아야 되는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방산, 그 중에서도 드론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고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원전 관련주인데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를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노란톡 안에서는 현재 정치 테마주는 무서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드론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 여론에 따라서 오늘 드론 관련주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투명하게 종목에 대한 상승률 다음 주에 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 공략주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